안녕하세요. 한국생의 성균요양TV 인사드립니다. 쉬는 시간 잘 쉬다 오셨나요? 전 시간에 대장암에 대해서 배웠었죠. 대장암의 정의로 가장 안쪽 점막 표면에 암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디에 주로 생기느냐? 맹장, 결장, 직장 부위에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으로서는 가족력, 과거력, 용종, 그리고 또 고칼로리, 고지방, 저잔여시기, 저섬유시기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나칠 수 있는 것이 흡연보다는 대장에서는 알코올이 주 원인이더라.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고 저저, 저저 고고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설사예요. 설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수분량이 많아요. 수분량이 많은 형태로 많은 양의 배변을 하게 되는 건데 배변 횟수가 그에 따라서 많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정상 배변 횟수는 정상 배변은 무엇인가? 정상 배변 횟수 주 3회에서 하루 3회까지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배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3회까지는 정상 배변을 근데 이제 물이 다량 섞인 그 설사의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정상 배변과 정상이 아닌 배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감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사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이상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물이 많이 섞인 형태의 많은 양의 배변을 자주 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사의 정의는 이제 물이 많이 섞인 배변이다. 하루 3회 이상 자주 배변을 한다.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관련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 요인에 따른 치료 예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련 요인은 이제 첫 번째로 장이 자체가 이제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이 된 경우 이때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이 장의 감염으로 인해서 설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답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을 복용한다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신규 때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삶과 죽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 심한 곳이라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거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동료들도 근데 예민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이제 나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환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좀 덜하죠. 간호사의 그 문화, 간호사 집단에서 이제 주어지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또 잘못된 그 환경, 잘못된 폐단, 이런 잘못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신규들을 많이 태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태움을 받았었는데 뭐 이제 그냥 잘못된 일을 이제 알려주면서 태우는 게 아니라 좀 잘못된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모멸감을 주면서 아주 그냥 자존감 저하를 많이 이제 유도하고 아주 그냥 아주 개망신을 주거나 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끔 매 그 얼굴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막 모욕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패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 간호사들, 이제 간호사들이 이직이 많은 이유가 그냥 태움이 아니라 그 모욕적이게 태움을 주는 데서 굉장히 많은 허탈감과 갈등을 느껴서 이직을 많이 하고 간호사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겪었을 때 저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후배들한테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선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잘못된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다시 이제 공부하고 알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선배의 위치인데 그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배워온 것을 너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심보로 사람을 이제 곤욕스럽게 만들고 태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환자를 위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장증후군 우증이라고 해서 계속 설사가 나오는 그런 질병에 한번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설사를 하다 보니까 환자를 인텐시브 케어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 이제 그 환자의 배정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30분마다 뭐 바이탈 체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 포지션 체인지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내가 화장실을 거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질병에 많이 걸리는데 그때 이제 장증후군 우증이 걸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설사를 유발하는 질병에 걸리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설사의 개념이 나오면서 그 원인이 장의 감염, 이건 바이러스 세균, 이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걸릴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 스트레스도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더라. 이거는 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의 그 설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 및 예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심신의 안정을 시켜야죠. 심신이 지금 괴롭거나 심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니까 원을 없애주고 그리고 마음 자체의 그 심리적인 부분을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게 이제 치료 및 예방이 되는 거. 연결해서 이제 보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고르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잘못 먹었을 때, 세 번째는 식중독. 뭘 잘못 먹었는데 그게 이제 위장에서 탈이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대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걸 먹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일단은 위와 장을 편하게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탈이 났기 때문에 위장도 쉬게 해줘야 되고 대장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죠. 음식물의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공급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위염일 경우에는 일단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바로 그런 탈나는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음식을 금식해야 되면서 물을 충분히 공급했지만 이 설사에 관련돼서는 음식을 금식시키기보다는 음식 양을 줄이는 거죠. 기운 없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설사에 있어서는 금식하기보다는 음식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지 이제 두 가지 다 위와 장을 쉬게 하는 개념인데 탈수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장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 질환이 올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 크론병이 궤양성 대장염이에요. 이제 이게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얻는 건데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게 자가면역질환이냐, 자기만의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이제 장질환이 걸렸을 경우에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환의 원인을 찾아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화기능 자체가 저하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 운동을 이제 활발히 시키는 그런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화기능 저하가 됐거나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거나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뭐냐면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서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음식물 섭취는 더 피해줘야 된다. 그래서 135페이지에 보시면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음식은 조금 상식적으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 카페인이라든지 매운 후추라든지 그리고 섬유질은 이제 대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섬유질을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이 많이 든 음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콩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이제 설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사를 하고 있는 환자한테 먹여서 되는 음식이 있고 먹이면 안 되는 음식이 있잖아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해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설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가족 중에 있는데 정말 너무 밉다. 특히 남편이 너무 얄밉다.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하도 술병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얄미워. 그러면은 음식에다가 후추를 확 타주거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커피를 주거나 아니면은 고구마를 주던지 우유를 주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삼겹살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기억을 좀 잘 해보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그 설사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재는 변비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변을 무르게 하고 또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시켜가지고 설사로 대변을 볼 수 있게 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의 신경총을 막 자극해가지고 일부러 자극을 해서 대변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의 운동이 너무 빨라지면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설사로 인해서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재를 계속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꼭 배변을 봐야 되는데 배변을 보기 위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얘기로는 의학용어가 하재고 설사를 하게 하는 약, 설사약을 맨날 복용해요. 그러니까 그걸 변비약이라고 하죠. 변비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설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 근데 이 하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설사를 유발하는 약이기도 한데, 이 변비인 사람이 또 원인이 또 이 하재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이제 아직 변비가 나가진 않았는데 공통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거죠. 하재를, 일단 내가 변비여서 하재를 먹고 설사를 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매일매일 그래도 하재를 먹고 설사를 해. 배변은 해결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 장 신경총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그 약으로 인한 자극이 없으면 이게 배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재를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작용이 뭐냐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배변이 안 돼. 그래서 변비가 다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들코라스 같은 경우 하나를 먹어서 내가 배변을 해결했어. 그런 다음에 계속 먹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하나를 먹었는데 안 들어. 이걸 내성이라고 하죠. 2개를 늘렸어요. 그랬더니 변을 봐. 그래서 2개를 늘렸는데 그 다음에 2개씩 늘려도 안 돼. 그럼 3개로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배변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재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남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배변을 해결하기 위한 변비약으로 이제 우리가 쓰기도 하지만 이거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변이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오게 되는. 그래서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설사와 변비의 공통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재의 복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35페이지로 와서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정상 배변 횟수가 하루에 이제 세 번까지, 일주일에 또 3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증상은 그 이상 보는 거죠. 1회에서 수십 회까지 보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부는 수분이 많은 상태의 배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물설사라고 얘기하죠. 이 물설사를 너무 계속 하다 보면 장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스를 배출해내느라고 또 이제 항문이 또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염증이 심화되면 설사로 인한 염증이 심해지면 혈성 설사도 볼 수 있어요. 혈변, 물 같은 설사인데 혈이 섞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외우지 마시고 자기가 이제 설사를 경험은 누구나 다 해보시니까 이런 걸 이제 비추어서 이제 경험상 생각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하재에 꽂히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배변에 꽂히신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약을 좋아하세요, 노인분들이.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약을 먹어야 나을 것 같은 거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약을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재를 잘못 쓰다가는 변비가 되고 또 변비에서 또 설사를 하고 또 탈수 증상 생길 수 있고 막 안 좋음의 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하재를 잘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나 설사, 예를 들어서 이제 설사를 했다고 이제 와서 지사제를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사제는 또 뭐냐면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에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하재를 달라고 해. 그리고 또 설사를 또 그로 인해 설사를 했으면 또 지사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그때그때마다 기호에 맞춰 줄 수가 없는 약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약들은요, 의사들의 처방 없이는 환자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변의 양상을 환자분한테 이제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설사를 했어. 그러면, 어떤 변 보셨냐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냥 묻어나오는 변인지, 아니면 이제 변을 고추장처럼 무른 변인지, 아니면 파지직 파지직 소리가 나는지. 파지직 파지직 소리가 나면 진짜 물설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병원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장 기능이 약해서 기능이 이제 저하돼서 변비를 달고 살아요. 먹는 약도 약 부작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게밀 MGO라는 약제 이름인데 그거를 이제 써서 좀 변을 좀 무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변실금이 생길 수도 있고 변이 무르게 묻어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약을 먹으면서 나중에 이제 설사화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그 약을 드시면서 그런 상황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의사한테 노티를 해서 약 개수를 줄인다든지 그날 한 번은 빼서 준다든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그래도 내성이 덜한 약인데 텔레비에서 선전하는 뭐 메이킨이라든지 디쿠라스 이런 약들은 신경통 자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내성이 잘 생겨요. 그리고 또 지사제 같은 경우는 또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 이 그 장에 안 좋은 물질들이 배설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한 몇 번 정도는 대변을 그냥 물설사를 하게 냅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막 수십 회 한다. 그러면 탈수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사제를 처방받아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5페이지에 이제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설사하는 환자한테 이 얘기는 의사의 판단, 의사의 처방 하에 쓸 수 있다는 거고, 이 지사제를 썼다가 역으로 또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장내에 유해한 물질들을 배출을 그냥 자가로 그냥 자기 방어 기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지사제로 그냥 막아버린다면 그 안 좋은 물질들이 내 속에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길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설사는 수분량이 많고 그리고 물과 같은 대변을 많은 양, 많은 횟수를 보는 게 설사인데 그 관련 요인이 장의 감염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 곧 식중독, 그 다음에 장 자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소화 기능이 저하돼서 그리고 하제 등 약물의 남용 때문에 이렇게 설사를 하는 원인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치료비 예방은 모든 약물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해야 하는데 특히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더라. 그리고 일단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心신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특히 몸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되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은 삼가해야 된다. 그게 이제 후추, 카페인, 그 다음에 고섬유질, 고지방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설사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봤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각각의 관련 요인에 따른 치료 예방법입니다. 더군다나 하제 남용이 설사도 유발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변비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사제, 다른 약물 모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변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ou probably think that you are